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좋아하는 컨텐츠인데요. 타임즈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그 퀘스천이 있습니다. 8가지 퀘스천. 자, 그 기사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작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라고 그래요. 니콜라스 스파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65년생입니다. 네브라스카에서 태어나서 캘리포니아 노틀담 대학을 졸업했고요. 미국에서 현대 서정을 가장 탁월하게 그려내는 작가다, 이런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그분의 작품이 이제 노트북이라는 그 책인데요. 그 노트북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컨텐츠를 영화로 만든 게 영화 노트북입니다. 영화 노트북을 이제 보니까요, 이 노아와 엘리의 사랑 이야기라고 합니다. 노아와 엘리의 사랑 이야기인데, 한 사람만을 지극히 사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이언 고슬링, 그 다음에 남자죠, 노아를 맡았고, 어바웃 타임으로 유명한 레이첼 맥 아담스가 어린 엘리를 맡아서 케미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네티즌들이 이제 평가하기를 이 노트북이 내 인생 영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탁월한 작가가 바로 이 니콜라스 스파크스라는 작가인데, 어떤 가슴을 좀 촉촉하게 적시고 싶은 그런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오늘 이제 소개해주는 영화가 많이 나올 텐데, 좀 울고 싶다. 그럴 때 이런 영화들을 한번 추천해 보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인 어 바틀이라고 해가지고요. 케빈 코스트너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영화. 역시 이것도 원작이 바로 이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작품인데, 바로 이제 내 병 속에 담긴 편지라는 1999년도 영화입니다. 병 속에 담긴 편지라는 또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노트북의 오더 작가이면서 이 노트북이라는 그 영화도 나왔고 책도 유명한데, 이것이 드디어 이제 브로드웨이의 뮤지컬로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페이보릿,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나블 소설이면서 The movie that make him cry, 그를 울게 만들었던 어떤 영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가 워낙 유명한 서정적 작가이기 때문에 이분의 촉촉한 그런 영화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If you would pick another one of your book, 자, 너의 많은 책 중에서, 그런 책들 중에 노트북 말고 어떤 것을 이제 뮤지컬을 이제 대고 만들고 싶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또 유명한 그 책이 이제 Walk to Remember, 기억 속으로의 뭐 걸음, 뭐 이런 뜻인데, 역시 영화로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이 music was already part of that film. 여기에서 음악이 어떤 그 필름, 이 영화의 어떤 일부분이 되었는데, It's a story that would lend itself well to the stage. 자, 그 영화가 그 자체가 어떤 스테이지, 무대로 잘 이렇게 빌려졌다고 합니다. 그게 스토리를 이제 영화에 나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cover a brief period, 어떤 짧은 기간을 다루고 있는데, We are gonna see how the notebook does. 노트북이 그랬던 것처럼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Walk to Remember라는 유명한 또 영화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2002년에 이제 미국 영화로 이제 동명의 소설을 영화한 작품인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제이미 설리반과 랜든 카터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영화라고 그래요. 팝 가수이자 라푼첼 성우로 유명한 이 여자 맨디 무어가 맡은 첫 주연 작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부른 영화 주제가 온리 호프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런 영화 Walk to Remember라는 아주 서정적인 그런 영화도 있다. 소설을 이제 다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분과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영어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노트북이라는 것이 베스트셀링 나블이잖아요.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소설인데, 자, 2004년도에 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는 바로 블록버스터로 이제 히트를 했다는 거예요. 노트북이라는 영화가. Why are audience? 왜 그러면 청중들은 그렇게 이 영화에 끌릴까요? 자, 왜 노트북이라는 그 청중들은 왜 끌릴까? 자,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there is certainly a number of universal elements. 그렇죠. 보편적 엘리먼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라이프, 인생이 무엇이며, 패션, 열정, 그다음에 러브, 사랑이 있다는 거죠. It's about choosing to be who you want to be.
네가 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거예요. 자, as much as 뭐만큼. It's about choosing who you love. 네가 누구를 사랑하는가를 choosing, 선택하는 것만큼 네가 어떤 사람, 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선택하는 거에 대한 영어라는 거예요. 자, most people are familiar with. 자, be familiar with죠. 뭐뭐가 친숙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뭐에 친숙하냐면 heartbreaking element죠. 가슴을 찢는 그런 상심의 요소죠.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의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화를 왜 좋아하냐면 가슴을 찢어내는 그런 알츠하이머와 같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알츠하이머가 뭐냐면 치매인데요. 이 건강한 뇌는 이런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 즉 치매 뇌는요, 이 뇌가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지우개처럼 여기가 이제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정우성과 손예진의 이제 영화가 있어요. 내 머릿속의 지우개. 비슷한 영화죠. 사랑했던 기억만은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짜릿한 영화죠. 또 이와 비슷한 영화가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죠. 사고 후에 뇌가 이제 손상되면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기억이 포맷되는 그런 영화. 그래서 첫 키스만 50번째라고 하는 영화. 다 비슷한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이제 매료를 한다는 거예요. The story speaks to a universal desire. 이런 것들이 universal, 보편적인 desire, 어떤 욕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to be loved, 사랑이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보편적 욕망, no matter what,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even when things are awful, 어떤 상황이 awful, 악해지더라도 처참해지더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받고자 하는 이런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욕망을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what's the memorable fan response? 가장 그 memorable, 인상 깊은, 기억할 만한 팬들의 반응이죠. response, 반응. You've got to the notebook. 당신의 노트북에 이르는, 자, get to 하면 도달하다, 이르다. 자, 노트북에 이르면서 가장 그 기억할 만한 팬의 반응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자, it was memorable for a sad reason. 자, 슬픈 이유 때문에 아주 기억할 만한 스토리가 있다고 그래요. I was at the book signing. 그러니까 책 사이닝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우먼이 말하기를 My husband of 42 years recently died. 42년 동안의 남편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42년 동안 결혼 생활한 남편이. His funeral, 그의 장례식은 지금 in 3 hours, 3시간 동안에 있었는데 I'm wondering if, 나는 의아했어요. You would be okay with me putting this passage in his coffin? 그의 관 안에다가 put this message, 이런 메시지를 put, 내가 이렇게 써 넣는 것이 괜찮을까요? 오케이 할까요? 라고 의문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메시지는 뭐였냐면 I've also received hundreds of letters from people who tell me this is the story of my grandparents. 자, 많은 어떤 그 편지를 받았는데 사람들인데 나에게 말하기를 이런 이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저의 grandparent,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스토리예요. 또는 You wrote about my mom and dad죠. 나의 엄마 아빠에 관한 당신이 쓴 이야기라고 했다는 거.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관에다가 어떤 메시지, 노트북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자기도 써서 놓고 싶었다. 이것이 이제 의문이 같다는 것이죠. 자, 8가지 질문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what do you make of the huge moment romance novel are having on platform like TikTok? 자, 틱톡과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huge moment, 어떤 이 로맨스 노블, 그러니까 아주 그 낭만적인 이런 소설의 엄청난 그런 모먼트, 순간을 what do you make?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그러니까 왜 틱톡 같은 곳에서도 어떤 많은 그 화제되는 것들이 어떤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낭만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순간들, 엄청난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것이죠. 자, as author, 작가로서 나는 want people to read. 사람들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틱톡 같은 매체기보다는 책을 읽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분은 not for my own selfish interest. 제 자신의 selfish, 이기적인 그런 interest, 관심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원해요. 책이란 것은 have given me, 저에게 great joy, 큰 기쁨을 줬거든요. in my life, 내 인생에서.
자, when I find a novel, 제가 어떤 소설을 알았는데 그 소설은 resonate with me. 자, resonate라는 것은 사운드가 울린다. 즉 나한테 울린다는 것은 감흥을 준다. 뭐 반향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죠. resonate. 그래서 어떤 나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소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end of ing. 무엇으로 결국 끝나냐면 treasuring that experience. 그런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감흥을 갖고 어떤 경험을 이제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책을 통해서 틱톡 이런 매체보다는 That's the greatest feeling in the world.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감정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라 이분은 말하고 싶은 거죠. 자, what are some of your favorite romance novel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you do start with Jane Austen. 자, 제인 오스틴 하면은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제 오만과 편견, 뭐 영문학사에서도 유명한 작품이죠. 이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연애 소설, 결혼 소설의 대가입니다. 영국 작가죠. 그래서 이 오만과 편견한 그 제인 오스틴 이런 류를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You'd go to the Farewell to Arms. 이분이 좋아하는 것은 이제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Farewell to Arms라는 또 작품을 이제 추천하고 있는 거죠. 고전 중에 고전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One of the Great Love Story of All Time인데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1929년 해밍웨이가 이탈리아 그 스위스 배경에 참전하면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스토리를 썼던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또 소설도 있었고요.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간호사인가요? 그 간호사와 어떤 장교의 사랑을 다룬 영화죠. 또 그런 사랑 이야기예요, 결국은. 자, if that was written today, 그것이 오늘날도 그것이 쓰여진다면 it would probably be a bestseller. 그것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를 이분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죠. I also like the Horse Whisperer. 자, 또 유명한 영화 소개합니다. Horse Whisperer. 자, 이 영화는 뭐냐면 로버트 레드포드가 나왔던 영화인데 Horse Whisperer. 그러니까 말에게 Whisperer. 그 조곤조곤 속삭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조마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조마사.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말을 위로해주는 직업인가 봐요. 자, 이런 영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Bridge of Madison County,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또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이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 해가지고 1995년도 영화로 나왔던 것인데 뉴욕 타임즈 37주 연속 베스트셀러 원작입니다. 그 원작에 이제 어떤 형언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움직이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사진 작가가 우연히 이 메디슨 카운티에 오게 되면서 거기에 우연히 이제 가족들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이 메릴 스트립 집에 머물게 되면서 둘이 잠깐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도죠. 그런데 그 외도를 좀 아름답게 묘사를 했던 그런 영화가 되겠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죽게 되면서 편지를 남기는데 그 편지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이 스토리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 영화가 역시 사랑 이야기입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자, 그 다음에 I thought Outlander. 자, 아웃랜더라는 것이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있는 영화인데 이 아웃랜더라는 작품도 역시 지금 보시면 아웃랜더라는 작품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아주 멋있는 조금 환타지스러운 영화인데 자, 디아나 고블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고 있는 이 아웃랜더는 오리지널, 원래 독창적이면서 well written with such an epic appeal이다. 에픽이란 말은 서사식, 그러니까 굉장히 장대한 영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에픽이니까 굉장히 길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서사적인 그러한 잘 쓰여진 작품이 바로 아웃랜더라는 작품이다. 자, 오늘 영화 소개 많이 시켜드렸네요. 자, 이런 영화들이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로맨스 소설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다루고 있죠, 역시 다. 그래서 오만과 편견, 그 다음에 무기여 잘 있거라, 그 다음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그 다음에 호스 위스퍼러, 그 다음에 아웃랜더 이런 작품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자, do you cry easily? 당신은 쉽게 웁니까? 자, 남자가 지금 이분이 이제 58세 정도 되는데 울었느냐 이런 말을 해요. I cry less easily. 저는 쉽게 울지 않습니다. I used to. 내가 과거에는 울었다는 거죠. used to.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울었었는데 지금은 덜 운다는 거예요. I was young when I lost my mother. 그렇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젊었어요. 그때 I lost my father and my sister in a 7-year period. 그러니까
7년 기간 동안에 그 아버지와 시스터,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때 이제 I felt like I was crying out. 저는 크게 울었던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that's what happened when you lose the people that are important to you. 너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당신이 lose, 잃어버렸을 때, 돌아가셨을 때 what happened. 그럴 때 이제 많이 울게 되잖아요. I've been blessed that. 저는 근데 축복을 받았어요. My children have been healthy. 제 아이들이 건강해 오고 있다는 것이 축복이죠. If anything happened to them, 그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I'll be a puddle. 저는 어떤 수렁에 빠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원래 puddle이란 말은 웅덩이니까요. 웅덩이. 자, 그래서 이 period란 말도 기간이란 뜻도 있고 뭐 역사적 시기, 시대, 수업 시간, 월경 뜻이 많습니다. period. 그래서 이제 7-year period, 그 7년 동안의 기간을 이제 period란 말로 썼어요. 자, 토이스토리. 이분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토이스토리 3를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극장에 가서. 그러니까 앤디와 이제 결별하는 그런 마지막 대학생이 돼가지고 결별하는 장면에서 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자, What's a movie that made you cry? 그렇죠. 어떤 영화가 너를 울게 했느냐. 자, 오리지널 토이스토리가 있었죠. 이것은 이제 first film that my oldest son.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oldest son, 큰아들이 이제 sit through, 끝까지 앉아서 봤던 영화가 바로 토이스토리였다는 것이죠. sit through, 끝까지 앉다. 그러니까 3살, 4살 때. 그때 토이스토리 3가 이제 come out just at the right time. 적당한 시간에 이제 토이스토리 3가 나왔고, 앤디가 growing up. 앤디가 이제 다 성장을 하고, 그때 이제 my kids are get ready to head off to college.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이제 대학에 갈 나이가 된 거예요. It brought a tear to my eye in the very best way. 바로 그 best way,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 눈에 눈물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토이스토리라는 걸 통해서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아들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보고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앤디가 이제 마지막 대사가 있었죠. Thanks guy 이런 말을 하면 Thanks guy. 고마워 얘들아. 이때 guy. 그러니까 이 guy란 말은 이제 친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 앤디라는 이 카우보이 장난감이 자기의 친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앤디가 장난감을 진정한 친구로 아꼈다. 이걸 보여주면서 어떤 피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별의 진수 작품이 바로 토이스토리 3의 작별 인사, 아까 방금 보여준 사진.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쓰레기 소각장에서 죽음 직전에 이제 서로 손을 잡고 울고 있는 그런 점도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50대 지금 후반 남자가 이런 영화를 보고 울었다는 것은 정말 로맨스 소설의 대가다. 이런 거에 이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저도 눈물 좀 나왔던 그런 작품인데. 자, 아무튼 이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은 미국의 서정적인 대표적인 작가 니콜라스라는 작가의 그런 인터뷰 유사를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한 영화들 한번 보시고 가슴이 좀 촉촉해지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